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바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바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라고 했고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작성할 텐데, 그때 작성한 절차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절차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바를 이용해서 절차를 만들 거고요. 이런 연산자라든지 또는 제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명령을 이용해서 절차를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강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유렉처 가셔도 강의가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하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컴파일하기 위한 번역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바라고 하는 녀석이 제공하고 있는 그 번역기는 오라클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기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기는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JDK라는 이름으로 컴파일러라는 번역기와 함께 뭐 디버거라든지 다양한 개발과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묶어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JDK는 이제 유료화됐다는 얘기예요. 유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무료 버전의 JDK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픈 JDK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유료화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유료 버전의 JDK를 다운받는 걸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무료 버전의 오픈 JDK를 설명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오픈 JDK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오픈 JDK를 설치했더니 안드로이드 개발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버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이제 오픈 JD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 JDK와 오라클 JDK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픈 JDK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JDK라고 하는 녀석은 오라클에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jcp.org에 오시면은 여기에 자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자바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멤버들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지분율은 오라클이 제일 커서 제일 힘이 세겠죠. 여기 보시면은 JPA가 갖고 있는 멤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워낙에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 나오질 않고 알파벳을 눌러야만 나와요. 5로 시작하는 거 클릭하면은 밑에 오라클 사이트가 나옵니다. 오라클 사이트가 아니고 오라클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뭐 자바를 사용하는 가장 큰 기업이 삼성이죠.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멤버로서 삼성이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은 이런 거래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기능을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문서가 만들어지냐면은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자바 스펙을 요청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누군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펙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구현하는 구현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시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토타입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오픈JDK입니다. 이 오픈JDK를 가지고 각 회사들, 멤버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좀 완성하거나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고요. 지금까지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배포본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했었는데 그걸 유료화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픈JDK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JDK를 다운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면은 오픈JDK가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내용이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모든 버전을 다 목록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JDK 11 버전을 여기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할 내용은 뭐 10일까지 가지 않고요. 너무 최신 버전은 또 그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이제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8 버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JDK 8이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자, 8버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왔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낚시당한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오라클 JDK예요. 그러니까 오픈 JDK가 아니라 오라클 JDK에서 받았다가는 또 유료화 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오픈 JDK로 8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요,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GitHub에 과거 버전의 1.8 버전의 오픈 JDK를 압축해 놓은 그런 GitHub에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가셔서 오픈 JDK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URL 쳐서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소창에다가 아까 그 PPT에서 봤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시게 되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GitHub이기 때문에. 좀만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축 버전이 있고 하나는 설치 버전이 있는데 압축 버전 받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폴더 열게 해가지고 여기 압축되어 있는 버전을 압축을 좀 풀기로 할게요. 자, 압축이 다 풀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다 풀리고 나면은 이제 이 폴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압축된 내용이 안쪽에 중첩돼서 폴더가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좀 줄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툴즈라고 하는 곳에다가 적당하게 옮겨 놓도록 할게요. 이 디렉토리 와보시면은 bin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바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컴파일러예요. 근데 자바 컴파일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려면 도스창에서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도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이 녀석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도스창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cmd라고 하는 커맨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약어를 쓰시면 자, 엔터를 누릅니다. 원래 도스창은 시커먼 창인데 제가 이제 화면상에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얀색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걸 실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바C 이렇게 칩니다. 엔터. 자, 그랬더니 오류가 나잖아요. 이거를 실행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바C라는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여기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도스는 이제 얘가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요, 그 디렉토리에 가서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안에 율렉이라는 그런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디렉토리로 가야 합니다. 그 디렉토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지금 보면은 저는 그 D 드라이브에 가 있거든요. D 드라이브. 근데 여기는 C 드라이브잖아요. 그럼 드라이브를 먼저 변경을 해야 돼요. C 드라이브인데 D 드라이브를 바꿀 때는 D 땡땡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바뀌었죠. 자,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디렉토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갈 수도 있는데 change 디렉토리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 디렉토리에서 툴즈라고 하는 폴더로 가는 거예요. 툴 다 칠 필요 없습니다. TO까지만 하고 탭 누르면 그 TO로 시작하는 것들을 저절로 입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탭만 누르면 엔터 칩니다. 그랬더니 현재 디렉토리가 D 드라이브에 툴즈로 와 있어요. 현재 툴즈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dir 이렇게 치시면 디렉토리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디렉토리 목록이 보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는 cd 한 다음에 j a 탭. 자, 이 디렉토리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dir 치니까 목록이 나와요. 그쵸? 여기서 다시 cd 하고 여기로 하고 싶은 거예요. 디렉토리 빈 이렇게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경로가 또 빈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dir 쳐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바C가 있나요? 예, 있죠.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다가 에러 났었는데 자바C 엔터. 자, 그렇게 하니까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이 명령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 방법이 뭐냐? 지금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사용 방법을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자바C라고 하는 거 또는 자바 컴파일러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이 디렉토리에 와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코드를 만들고 항상 이 경로까지 와서 실행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디렉토리를 어느 위치에 있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는 그 도스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이제 도스 쉘이 갖고 있는 환경 변수인데 엔터 치게 되면은 이런 경로들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자바C를 처음 칠 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냐면 뭐 존재하지 않는 아무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도스쉘에서 아무거나 뭐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스에서는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얘가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 명령어가 있는지 찾아보게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로 이런 메시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를 찾아 나서게 돼요. 어디에서? 이 패스라고 하는 환경변수 갖고 있는 이 경로들을 뒤지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경로를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서 세미콜론을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경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디렉토리 찾아서 없으면 이 디렉토리에 가서 찾습니다. 없으면 다음 디렉토리 여기에서 찾게 돼요. 여기에서도 없으면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는 여기를 찾아가게 돼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로들을 하나씩 찾아서 끝까지 갑니다. 자, 다 없어요. 다 없으면 그때서야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또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바C를 실행할 때 현재 우리가 한 칸 위 경로를 한번 가볼게요. 한 칸 위. 그러니까 요거보다 상위로 갈 때 우리는 cd 땡땡을 씁니다. 한 칸 위로 가요. 상위 디렉토리로. 여기서 자바C를 실행하고 싶어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자바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실행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여기까지 와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내가 압축을 풀었던 이 빈이라는 디렉토리를 어떻게 한다? 여기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다 등록만 해놓으면 아무 디렉토리에 가도 이걸 뒤져서 찾아줄 거니까 우리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패스 환경 변수에다가 요 경로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쵸? 그게 낫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복사할 겁니다. 복사한 다음에 환경 변수 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거를 추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윈도우 탐색기가 있으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컴퓨터 또는 내 PC라고 하는 그 아이콘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갑니다. 그러면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이걸 열어요. 아니면 제어판 가서 여기 가서 시스템 가도 똑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환경 변수라고 있는데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변수가 있고 율렉에 대한 사용자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패스 설정하게 되면은 이 현재 요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변수 쓰면 돼요. 여기 잘 찾아보시면은 패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검색을 위한 또는 리졸빙이라고 하는데요. 리졸빙을 위한 경로가 쭉 있죠. 저는 맨 밑에다가 새로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경로를 붙여넣기 해요. 반드시 여기 bin이라는 디렉토리, 자바C가 있는 그 디렉토리 경로까지 반드시 입력하셔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다 창을 닫으면 이제 변수에다가 경로를 등록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열려있던 창은 그걸 인식 못하니까요. 이 창을 일단 닫으시고 새로 합니다. 자, 커맨드 창을 다시 열고 지금 현재 디렉토리 보시면은 유저스 안에 율렉입니다. 절대로 자바 컴파일러가 존재하지 않는 디렉토리인데 패스에다가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 엔터 치니까 네, 여기쯤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바C 한번 쳐볼까요? 됐네요. 오류가 나지 않고, 사실 이것도 뭐 오류긴 한데 어쨌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도움말이 뜬 거 보면 어쨌든 자바C라고 하는 녀석의 기능으로 뜬 거니까 예, 성공적으로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바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 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바C라고 하는 컴파일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아주 초간단 코드를 번역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